일장기 합성, 가짜뉴스. 이거는 정말로 이 가짜뉴스 만들어서 혹세무민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은 개작두로 머리를 후려쳐야 됩니다. 자, 펜 마이크에서 나온 일장기 합성 가짜뉴스 기사 한번 보시죠. 자, 일장기 합성 가짜뉴스에 낚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정말 심각? 댓글러시 최강욱이 가짜뉴스에 낚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사진 보시죠. 이게 최강욱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 한복판에 이게 뭐냐? 태극기 집회에서 맞불 집회한다고 민주당과 그들 이른바 촛불 행동에 맞불 집회한다고 집회하면서 일장기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근데 이게 합성 사진입니다. 오리지널 사진 한번 보시죠. 오리지널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당연하죠. 아,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일장기를 흔들겠습니까? 태극기 이렇게 흔들었던 이 사진을 갖고 다시 보면 일장기로 변환시켜서 마치 요즘 보니까 저들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른바 강제징용 이 해법 이거 놓고 보면 매국이다. 영업사원 1호가 나라 팔아먹었다. 돈가스 오므라이스에 나라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최강욱이라는 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일장기 흔드는 태극기 집회 모습을 갖다가 오버랩 시킨 페이크 뉴스를 만들므로써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최강욱이는 물론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이건 트루스 가디언에 나온 가짜뉴스. 트루스 가디언, 이 바른 언론 시민 행동,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바른 언론 시민 행동에서의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가디언에서만 만든 기사, 보도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관련 가짜뉴스 이제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 조작인가? 답은 간단하죠. 의도적 조작입니다. 자, 우선 탁현민이가 올렸던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기도한 차입니다.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되는지 모르겠다. 누가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장기 앞에서 경의에 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공간에 방문했을 때 자위대 사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그 자국기와 그 다음에 방문국 국가원수의 국기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장기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서 그야말로 태극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또 상대국 국가인 일장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국제 관례입니다. 명색이 대통령 청와대 의전 비서관까지 지났던 탁현민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개작두로 허리를 후려쳐야 됩니다. 앞서 어떤 분이 개작두로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치는 거다. 맞습니다. 원래 포청천이 작두를 세 가지를 씁니다. 개작두, 호작두, 용작두 세 가지 작두를 씁니다. 작두가 요만한 작두가 아니에요. 길이가 대략 한 3m쯤 되는 작두입니다. 그래서 황족일 경우에는 용작두로, 다음에 관료, 고위 관료의 경우에는 호랑이 호자의 호작두, 그 다음에 평민이나 저 하위 관료의 경우에는 개작두로 허리를 자릅니다. 그걸 중국의 형벌이 요참이라고 있습니다. 요참. 허리 요자에다가 자를 참자죠.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것을 바로 요참형이라고 하는데, 송나라 때
유명한 판관이었던 카이펑, 즉 개봉부의 판관이었던 포청천이 저렇게 가짜 뉴스 만드는 자들 나오면 바로 심판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자, 가짜 뉴스 만드는 탁현민, 최강욱 이 자들을 갖다가 개작두로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신났어요. 신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이거 가짜 뉴스 만들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뭐 이완용,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그저 쌍문역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인재근,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죠. 미망인이죠. 현재 삼선 의원입니다. 보니까 더욱하니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위원회 명의로 걸어놨더라고요. 뭐 매국 외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어제, 그제, 특히 어제 KBS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KBS 뉴스를 봤더니 박진 장관이 출연했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앵커가 그 박 장관을 붙들고 어제 그저께군요. 계속 집요하게 묻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자들이 처음에 보면 오므라이스 얘기하고 돈가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폭탄 주먹은 얘기하고 그게 외교 성과냐라고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다 드디어는 이제 일본 매체 등에서 교토 통신이라든가 이런 일본 매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 라고 일본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앵커란 자가 박진 장관 출연한 그 KBS 9시 뉴스에서 이 친구가 역시 KBS는 우리가 돈 내서는 안 되겠더라. 부들부들 떨어가면서까지 이 친구가 도대체 앵커인지 아니면 민주당 무슨 뭐 앞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논의한 거 아닙니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기시다가 그 얘기를 꺼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 간에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기시다 후미오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정상회담에서 실제 둘이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푸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국가의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고, 다만 대한민국의 외교의 총수인 박진 외교부 장관 또 대통령실에서 공히 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갖고 일본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 이 의원들은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장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안 믿고 일본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보도를 갖다 믿는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친일파들이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참 이번에 저 일장기 합성한 이 가짜 뉴스를 보도해드리면서 이들이 계속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보면 이번에 뭐 징용 문제 갖고 뭐 너무 윤석열 대통령인들 속 시원하게 그렇게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100대 0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55대 45죠. 왜? 상대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우리도 손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우리가 얻을 건 얻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야기한 사람이 사실은 1998년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갖다가 만들어내었던 25년 전이군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현재 한일 간에 특히 이제 YS 정부 들어서 굉장히 한일 간에 굉장히 경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98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오부치 총리와 만나서 이른바 과거 20세기를 갖다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 뉴 파트너십을 갖다 만들어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98년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이는 그 장구한 역사를 만들어 온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J 오부치 선언을 갖다 구체적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1999년 1월 1일 반려된 이른바 신한일업협정이 있습니다. 신한일업협정에 따르면 지금 울릉도가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은 이끼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 그 중간을 갖다 중간 수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우리 내부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있고 우리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독도가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법상으로나 무엇으로나 우리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최소한 그 지역을 갖다 중간 어업수역으로 우리 양보함으로써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겁니다. 이재명과 현재 민주당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독도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마침 이재명 씨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이날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방문해서 접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이재명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통 가깝고도 먼 관계라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또 친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모님 라이브인가요? 맞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도요타 다이주 센세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독도를 넘겼다. 네, 도요타 다이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시대 때, 일제강점 시대 때 썼던 일본식 이름이 도요타 다이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씨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영속적이고 국민과 국민의 관계는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고 정권과 정권의 관계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앞의 일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전제는 뭐냐니까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영속적이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즉 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도 대전제가 뭐냐니까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그 기본 틀 안에서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일본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라를 팔아먹었니 안 팔아먹었니 이 헛소리하는 거 보면 딱 하기 짝이었고요. 보니까 아, 뭐 저 민주당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우리 뭐 진로 소주하고 일본의 맥주하고 섞어서 폭탄주 먹은 것이 외교 성과냐 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외교 성과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일본 총리, 일본에서 누가 폭탄주 먹나요? 일본 총리로 하여금 폭탄주를 마시게 만들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뭐랄까 좀 흉금을 트고 이야기하자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폭탄주죠. 그러니까 외교 성과 맞습니다.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니까 1939년 그 당시 조지 6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친이죠. 조지 6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조지 6세에게 뭘 대접한 줄 아세요? 핫도그, 햄버거를 갖다 핫도그죠. 일본 미국식 이렇게 보면 빵에다 소세지는 핫도그를 갖다 대접합니다. 그 영국 국왕이
그걸 처음 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폐하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때 그 같이 갔던 영국 왕비는 결국 나이프와 포크로 먹었고 조지 6세 국왕은 손으로 잡고 그 핫도그를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먹는 핫도그를 갖다가 영국 국왕이 먹음으로써 그 당시에 영국에 대해서 여전히 보면 조금 적개심을 갖고 있던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영국이 곧 벌어질 독일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영국을 돕는 데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산되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야말로 연출이었던 거죠. 이 똑같은 연출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독한 미식가인가요? 외로운 미식가인가요? 거기 열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그 예전에 보니까 그 오므라이스 또 돈가스 이런 식으로 한 발 서로 그동안 12년 동안 셔틀 외교가 중단되어 있던 그 순간 얼어있던 부분들을 갖다 헤쳐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제3자 변제라고 그러죠. 제3자 변제 형태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그런 식으로 끊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용기가 없었던들 또 우리는 여전히 죽창가 부르고 반일 구호 외치고 일본과 냉각된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 곧 예정된 전쟁을 갖다가 상정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안보 동맹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같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누군들 폭탄 돌리게 할 때 내가 왜 그 폭탄을 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여기서 폭탄을 들고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 철저하게 정확히 따지면 2011년에 있었던 2012년이죠. 김능한 당시 대법관의 파기환송이 2018년에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자, 그때 이후 문재인은 그냥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창가 부르고 왜? 일본은 당연히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신일본 제철인가요? 거기 국내 자산을 갖다가 이제 매각하겠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일본에서는 그렇다면은 에칭 가스 등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하겠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겠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 뭡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녹두장군 거기 나오는 죽창가 부르고 그다음에 저기 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체육 시간에 야 반일 구호 외치면서 뛰어라. 그거 뛰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학생 그 인원고등학교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야 너 일베지. 너 아스팔트 태극기지. 이런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폭탄 놔두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격동의 순간에 누군가는 갖다가 손에 흙을 묻히고 손에 진짜 오물을 묻히더라도 반드시 이 폭탄을 갖다가 해제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이 문제를 해결해낸 겁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1965년에 6월 22일이던가요? 우리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부터 10몇 년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냥 질질 끌리는 거죠. 결국 63년 집권 이 대통령이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 적극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64년에 그 유명한 6.3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계엄령을 발표해가면서까지도 결국은 밀어붙였고 그 다음엔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했고 그를 통해서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유상 어쨌든 우리가 청구권을 갖다 일정 부분 기분 같아서야 청구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국가 간에 그런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포항제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야말로 우리가 산업화에 불씨를 갖다 지폈던 것은 바로 3억 달러, 2억 달러, 5억 달러였던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이 외환 보유가 30억 달러가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자기들 딴에는 처음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을 지출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